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나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바로 하이데거 자신이 이렇게 이제 도출해낸 세계성, 망치에서부터 현 존재가 안전하게 거주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출해낸 세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데카르트가 말하는 세계하고 얼마나 다른지 구별 부각했던 거죠. 우리가 이걸 읽어보면 진짜로 야, 이거 하이데거의 세계라는 것은 데카르트의 세계하고 진짜 다르구나.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또 데카르트의 존재하고도 상당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데거는 주제를 이제는 공간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간성. 그래서 여기에서 실존론적 공간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실존적, 신존론적 공간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은 세계 내부적 손안의 것의 공간성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내 존재, 우리 현존재를 말하는 거죠. 현존재의 공간성. 그리고 현존재의 공간성과 공간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먼저 22절입니다. 세계 내부적인 손안의 것의 공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손안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만나게 되는 존재자죠. 눈 뜨면 우리는 이런 도구들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되면 제일 먼저 뭐 예를 들어서 어둡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형광등을 켜러 가고 휴대폰을 보고 그리고 뭐 휴대폰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식탁으로 가고 거기서 이제 그 물병에 있는 물을 컵에 부어가 마시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손안의 것들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하루는 이런 손안의 것들과 만나고 교섭하면서 지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몰고. 그래서 이런 이제 존재자로서 이 가까움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옆에. 가까움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도구가 있는가 하고, 이제 도구가 자리를 잡고 있는가 하고, 그리고 이제 눈앞에 있는 공간이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고, 이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차원 XYZ 좌표, 뭐 XYZ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이거하고 방은 달라요. 방은. 천장은 단지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뭐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옆에 벽도 그렇고요. 벽은 뭐 소리도 막아주고 보이는 것도 맞아요.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식탁 위에 컵이 하나 있는가 하고, 컵이 이 XY 좌표 축에서 어떤 위점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고, 이거는 두 개가 다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자리를 잡는 거하고 위치를 잡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구가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설치되고 보관되고 장치되고 정돈되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공간이나 장소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기 위한 움쭉, 역시 목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는 도구가 기속된 적이나 거기에 있음이고요. 이것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방면이라고 불러요. 방면. 게겐트, 구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방역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그 손 안에 있는 것의 공간성인 거죠. 손 안에 있는 것의 공간성, 도구의 공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들은 사실은 구역 속에, 방면 속에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부엌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는 도마도 있고 국자도 있고 냄비도 있고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필은 책상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상 위에는 연필꽂이도 있고 그리고 뭐 책꽂이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스탠드도 있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방면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약간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나오시는 거죠. 이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손안의 것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제 이 그 교무실이라고 하는 데는 이런 이제 그 어떤 그와 연관된 또 도구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방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도구의 공간성은 바로 이 방면인 것이죠. 이것은 그냥 X, Y, Z 좌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측면이고요. 자, 23절 세계 내존재의 공간성. 그래서 현존재의 공간성은 뭐냐? 이것은 이제 거리 없앰과 방향 잡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엔트 페어넨. 이것은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 이 하이픈이 없으면 이것은 멀어진다 이런 말이죠. 소원해진다 이런 건데 여기에서 하이데거가 이렇게 그 엔트하고 하이픈을 넣고 페르넨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리, 이게 멀미라는 거죠. 페르넨이라는 게 멀을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거리 없앰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방면에 위치하고 있는 칼이 있죠. 저쪽에 부엌에 위치하고 있는 칼이 있으면 그 칼로 어떻게 하는 거죠? 다가가는 거죠. 다가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리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그 칼이 있는 대로 방향을 잡게 되죠. 이 거리 없앰과 방향 잡음이 바로 뭐냐면 현존재의 공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존재의 공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상으로 만나게 되면 이 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거리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실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캐나다에 있는 제 이 친구하고 자주 뭐 통화를 하는데요. 거리가 가까워진 거죠. 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매우 먼 거리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실존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 없앰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가깝게 하는 거죠. 가까이 가져오고. 그래서 이 하이데거 철학에서는 이 가깝다는 것이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깝다. 이 가깝다는 것은 단지 간격으로서의 거리가 가까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실존론적이고 존재론적으로 사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존재라고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어떤 특징 중에 보면 가까움에 대한 본질적인 경향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시간에 있어서 현존성, 현전성, 현재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 겁니다. 이 가까움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멀미라고 하는 것은 실존적인 의미에서 이 멀미라고 하는 것은 간격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리, 측정된 간격, 이것은 이제 멀미라고 하는 근원적인 공간성을 은폐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자, 코 위에 걸려있는 안경은 벽에 걸린 그림보다 더 멀리 있다. 이걸 잘 이해하게 되면 하이데거가 말하는 멀미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안경이 내 코에 걸려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고 막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안경을 잊었어요. 그럼 안경은 내 코에 걸렸기 때문에 매우 가깝지만 사실은 잊어버리게 되면 안경은 매우 멀리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안경을 통해서 저기 그림을 보게 되면 벽에 있는 그림이 의식하지 못하는 안경보다 더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30km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내 발 밑창을 의식하지 않고 걸어간 거죠. 그래 되면 그렇게 내 발에 이제 부착되어 있는 신발 깔창 같은 것이 저 30km 있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있는 지점보다 더 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야,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은 주관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관적인 가까움과 멀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하이데거는 이것은 이제 실존적이고 실존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멀음을 없애는 방식으로
현존재의 공간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의 뭐 이런 그 원격 통신이라든지 혹은 화상 통화라든지 아니면 유비쿼터스 이런 거하고도 연관해서 우리에게 생각할 부분을 많이 던져주는 공간 이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존재는 방향 잡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둘러보면서 이 방면 속에 있는 그것을 이제 가져온다는 거죠. 이렇게 방향을 잡고. 그래서 이제 이 거리 없앰에 속하는 방향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내 존재에 의해서 기초지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24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편으로는 22절에서 도구, 손 안에 있는 것의 공간성으로서 방면을 말하고 23절에서 현존재의 공간성으로서 거리 없앰과 방향 잡음을 이야기하고 나서 현존재의 공간성과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둘러보는 세계 내 존재가 공간적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존재는 거리 없앰과 방향 잡음의 방식으로 공간적이더라 이런 거죠. 그렇기에 주위 세계적으로 손 안에 있는 것을 공간에서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죠? 바로 그 손 안의 것, 방면 속에 있는 거죠. 플러스 거리 없앰, 방향 잡음. 이런 식으로 공간을 생각하는 것은 XYZ 좌표를 말하는 이런 수학적인 공간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3차원의 순수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어 밝혀진 이 공간, 세계 안에서 이렇게 공간이 열어 밝혀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매우 이런 이제 열어 밝혀져 있는 것들을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 순수하게 그렇게 관찰해서 얻어낸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주위 세계의 손 안에 있는 것의 존재를 형성하는 사용 사태 전체성, 이것이 이제 하나의 도구 같은 것은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도구는 다 이런 도구의 계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용 사태, 이 도구의 존재라고 하는 건 사용 사태인데 사용 사태 전체성에는 이런 방면적인 공간 사용 사태가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 안의 것으로서의 칼이 있으면 부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하나의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그런 부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방면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공간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하나의 이제 이 공간적인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사용 사태 전체성하고 방면적인 공간 사용 사태가 서로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엌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도구들의 계열 안에 칼이 있는 것이죠. 공간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내 존재를 위해서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를 만나게 하는 것을 공간 마련, 아인 로이맨이라고 하는데요. 공간 마련, 공간 내줌, 세계 내 존재에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하이데거가 공간이 주관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건 뭐죠? 바로 칸트 이야기하는 거죠. 칸트에게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의 형식으로서 주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관의 감성의 형식이죠. 이 선험적 감성론 이런 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계가 공간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뭔가 이 우주의 공간이라고 하는 빈통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과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아니라 바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이 공간을 마련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 방면이 있고 거기에 거리 없앰과 방향 잡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함께 하게 되면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공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방식으로 공간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러봄에서 해방된 바라보기만 하는 공간의 발견. 이 둘러봄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움직트죠. 움직트라고 하는 것은
주변을 둘러본다는 것도 되고, 뭐 쓸데없나, 사용할 데 없나 이렇게 사용하려고 보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라고 하는 이런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파생적인 거죠. 우리의 시선은 기본적으로 둘러봄인 거죠. 뭐 어디 쓸데없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둘러보면서 해방된 바라보기만 하는 공간의 발견, 이것은 방면이라고 하는 것을 중립화시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파생적인 공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주위 세계가 자연 세계가 되고, 손안의 도구 전체로서의 세계가 눈앞에 연장된 사물로서의 세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계가 있고, 세계 내 존재로서 인간이 있고, 여기에 뭐 방면이 있고, 그리고 거리 없앰과 방향 잡음, 이런 식의 이제 이 공간이 있는데, 이제 이때 이제 사실은 이 방면을 바라볼 때 둘러본다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둘러보면서 해방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수 공간 같은 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순수한 공간. 뭐 이런 거죠. 뼈대 같은 XYZ 좌표. 이런 거죠. 그러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주위 세계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자연 세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수학적이죠. 이렇게 오게 되면 결국 연장된 사물로서의, 눈앞에 연장된 사물로서의 세계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사실은 데카르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존재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공간은 세계로 소급되어야지 비로소 개념 파악될 수 있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3장이 끝났습니다. 3장. 3장에서 한 일은 뭐죠? 우선 세계의 세계성. 세계성을 도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목적의 네트워크, 지시의 네트워크, 페어 바이중이라고 하는 움주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페어 바이중이라고 하는 목적 네트워크, 그리고 의미의 네트워크, 의미라고 하는 의미 부여, 이 배도이퉁이죠. 이런 것들로서 이렇게 이제 세계를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데카르트의 세계하고 얼만큼 다른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공간과 밀접하게 되니까 세계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안에 어떻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도출되든가 세계로부터 공간을 도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로부터 공간이 도출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틀 같은 것도 아니고 무한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온 세상에 들어가 있는 그릇 같은 것도 아니고 세계에 의해서 우리가 세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세계를 이해할 때 공간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간을 새롭게 이해하고 있는 하이데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3장을 통해서 세계 내 존재라고 할 때 세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매우 풍부하게 무려 11장에 걸쳐 가지고 이 논의를 함으로써 세계라고 하는 것을 하이데거가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뭐 상세하게 많은 절을 할애한 경우가 뭐 11개의 절까지 되는 거는 없고요. 이제 존재화 시간에서는. 그만큼 3장이 분량이 크고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장이 이제 5장이죠. 5장도 이제 세계 내존재라고 할 때 이 내존재를 다루고 있는데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